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마음이 꺾일 때 나를 구한 한마디. 히스이 고타로 시바타 에리지움. 느려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느리고 머리도 나빠서 보통 사람들이 3일이면 아는 것을 30년 걸려서야 간신히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호빵맨도 그림도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해왔습니다. 야나세 다카시. 50대까지 제 삶은 시리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 나는 뭘 해도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빵맨의 원작자인 야나세 다카시의 말이다. 현재 93세인 야나세가 호빵맨이라는 그림책을 그린 것은 54세 때 일이다. 그리고 호빵맨이 첫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은 60세가 넘어서였다. 그 전까지의 야나세는 길고도 긴 절망이라는 터널 속에 있었다. 동기라고 생각했던 동료 만화가들이 차례로 이름을 날렸고 신인들에게도 완전히 밀리고 있었다. 어째서 나는 뜨지 못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밤도 깊어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야나세는 작업대 옆에 있던 회중 전등으로 시린 손을 비춰보았다. 그러자 혈관이 놀랍게도 빨갛게 투시되어 보였다. 마음은 이토록 메말라 있는데 몸에는 이렇게 새빨간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었구나. 감동한 야나세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 즈음 낙심해 있던 야나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하게 충고를 건넨 인물이 있었다. 대선배 만화가인 스기우라 유키오였다. 낙심하는 자네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인생이란 말이지 한 발만 더 나가면 바로 빛이라네. 알겠지? 도중에 관두면 그걸로 끝이야. 야나세는 젊은 시절을 전쟁터에서 보냈다. 무려 21세에서 26세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었다. 중일전쟁이 벌어져 야전 중포병으로 중국에 파병될 즈음 그의 귓가에 이런 말이 들려왔다. 지금 중국 민중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우리가 구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의로운 전쟁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다른 말이 들려왔다. 일본군이 중국 민중을 괴롭혔다. 당시 일본 국민 모두가 정의라고 믿었던 건 대체 무엇이었던가? 야나세는 고민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정의를 위해 야나세의 동생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때 발견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정의는 배고픈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단팥빵인 자기 얼굴을 떼어내어 먹이는 마음씨 좋은 호빵맨은 이 생각에서 탄생했다. 호빵맨 그림책에서 야나세가 가장 그리고 싶었던 장면은 호빵맨이 배고픈 아이들에게 얼굴을 먹이고 얼굴이 없어져 버린 호빵맨이 에너지를 잃어 하늘을 나는 속도가 떨어지는 장면이었다. 그 즈음에는 울트라맨이나 가면 라이더처럼 강한 영웅 캐릭터가 큰 인기를 모았다. 그에 반해 누더기 망토를 걸친 호빵맨은 비만 맞아도 약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약한 영웅이었다. 그림책을 출판했을 당시 출판사의 반응은 이러했다. 이런 그림책은 이번으로 끝내세요. 그뿐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려던 부모들은 호빵맨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얼굴을 먹이는 장면이 잔인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아동서 전문가들도 그런 그림책을 도서관에 비치해서는 안 된다며 심하게 혹평했다. 하지만 야나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남을 도우려 한다면 나도 상처받기를 각오해야 해.
나를 희생할 각오가 없는데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어? 호빵맨은 기꺼이 자신의 얼굴을 떼어주는 히어로였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세상에서 무시를 당했던 것이다. 하지만 호빵맨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어른들 뿐이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호빵맨이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호빵맨을 읽어달라고 선생님을 졸랐다. 하도 읽어서 책이 너덜너덜해지는 바람에 몇 번이나 책을 다시 사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 시작했다. 글도 읽을 줄 모르는 3살짜리 아이들이 호빵맨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것이다. 마침내 호빵맨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호빵맨 속의 캐릭터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호빵맨도 멜론빵 소녀도 카레빵맨도 식빵맨도 손가락이 없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스태프들이 쉽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작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라는 야나세의 배려였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느리고 머리도 나빠서 보통 사람들이 3일이면 아는 것을 30년 걸려서야 간신히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몇 년을 해도 발전이 없어서 이상하다며 웃곤 하지요. 호빵맨도 그림도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나름의 발자취가 만들어져 있더군요. 저보다 훨씬 빨리 출세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은퇴를 하는 걸 보니 내가 아주 탁월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능을 타고나지 않아 다행이다. 특출난 재능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회중 전등으로 시린 손을 비추어 붉은색 피를 한참이나 바라봤던 그 절망의 밤. 야나세는 그날의 일을 노래로 만들어 나중에 큰 인기를 모았다. 호빵맨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로 쓰인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이라는 노래이다. 야나세가 작사한 이 곡의 가사는 절망에서 태어났다.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우리들은 모두 살아있으니까 노래하는 거야. 우리들은 모두 살아있으니까 슬픈 거야.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봐. 새빨갛게 흐르고 있는 나의 피. 쥐도 땅강아지도 소금쟁이도 모두 살아있지. 우린 친구야. 우리들은 모두 살아있으니까 웃는 거야. 우리들은 모두 살아있으니까 슬픈 거야.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봐. 새빨갛게 흐르고 있는 나의 피. 잠자리도 개구리도 꿀벌도 모두 살아있지. 우린 친구야. 야나세는 캄캄한 진흙 속에 사는 땅강아지에게 자신을 투영한 것이다. 깜깜한 흙 밖에 환한 빛이 있듯 절망의 바로 옆에는 희망이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